부실한 공교육과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따른 사교육의 번성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초등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이 점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 학원, 학습지, 과외, 유료 인터넷 강좌 등 사교육을 하는 초등학생이 86.0%로 2022년에 비해 0.8% 증가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되어야 할 초등학생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도서관에서 멀기만 합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교육 여건 하에서도 매일, 그것도 30년 가까이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공공도서관 어린이실과 영어도서관입니다. 특히 주말이면 아이를 앞세우고 영어책 서가를 훑거나 영어책을 한아름 안고 대출대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아이 영어 공부는 영어책과 영화를 활용하여 내가 지도하는 일명 언어표 영어 공부를 하는 학부모들입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어책과 오디오 자료 대부분을 이들 학부모들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상이 이렇다면 도서관은 영어책 주 이용자인 이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부엉이 영어학교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역의 초등학생이나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표 영어 공부 시범 프로젝트, 일명 도서관표 초등영어학습 지원 사업의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도서관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비스 수요자인 학부모를 동원하기 용이하며 학습 주교재인 영어책과 영화 등 각종 영상물을 소장하고 있고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시청각실 같은 물리적 환경도 갖추고 있어 이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부엉이 영어학교가 가지고 있는 14년간의 언어표 영어 공부 코칭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면 최고의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영어 관련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은 영어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일회적이고 형식적인데 반해 언어표 영어 공부 프로그램은 적기인 초등 3학년부터 주 5일 매일 3시간씩 2에서 4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중단적 영어학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국 동년배 수준의 영어 실력, 특히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 성취라는 높은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미국 동년배 수준의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 성취라는 목표 달성은 다음과 같은 생각과 체계적인 학습으로 가능합니다. 원어민이 말하는 분당 속도는 대략 120단어에서 190단어 정도 됩니다. 결국 분당 120단어부터 190단어까지 듣기가 되어야 원어민의 말을 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원어민이 말하는 분당 속도 최하단인 분당 120단어까지 영어 듣기 능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바로 그 분당 120단어 수준을 1차 학습 목표로 삼습니다. 2차 학습 목표는 분당 150단어 이상으로 잡으며 그 수준이 되면 해리포터를 읽습니다. 참고로 분당 속도 120단어 수준은 국내에 소개된 오디오북 음원 기준으로 얼리 챕터북입니다. 얼리 챕터북은 챕터로 이루어진 챕터북 중에 단어 수가 적은 초급 수준의 챕터북을 말하며 그림책, 리더스북 다음에 읽습니다. 리딩 레벨은 3.5이고 3200단어 정도 됩니다. 리딩 레벨 3.5는 미국 초등 3학년과 4학년의 중간 정도 수준의 책입니다. 그런 책으로는 스펀지밥 스퀘어팬츠 챕터북 시리즈 중 홀 모니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벙어리 영어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영어를 10년 넘게 배워도 스펀지밥 스퀘어팬츠 챕터북 같은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아이가 읽는 책의 음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1차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학습은 영어책 음원의 소리와 텍스트를 매칭시키는 훈련인 집중 듣기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분당 속도 70단어 수준인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분당 100단어 수준인 리더스북에 이어 분당 120단어 수준인 얼리 챕터북까지 듣기 훈련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분당 속도 140단어 수준인 본격적인 챕터북으로 공부합니다. 본격적인 챕터북 단계에서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요. 일단 들리기 시작하면 모국어도 그렇듯이 언어 발달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당 속도 140에서 190단어 책으로도 듣기 훈련을 합니다. 이처럼 그림책부터 본격적인 챕터북까지 집중 듣기를 22개월간
1200여 건 정도 진행하면 분당 속도 190단어 수준까지 공부하고 노출은 2000시간, 1500만 단어에 이르러 귀가 뚫리고 영어 방송을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읽기 단계에 들어가면 두꺼운 영어책도 읽습니다. 드디어 2차 학습 목표로 잡았던 분당 속도 150단어도 들리고 해리포터도 읽어냅니다. 영화 보기로도 듣기 훈련에 힘을 보태는데요. 스폰지밥 스퀘어팬츠 같은 아동용 TV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디즈니 등 애니, 실사 영화로 이어집니다. 읽기 단계 가면 주로 아동용 미드를 봅니다. 미드로는 분당 속도 200단어대까지 듣기 훈련을 합니다. 시범 프로젝트의 실제 학습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도서관 강의실이나 시청각실에서 주 5일 매일 2시간씩 영화 보기를 하고 30분간 집중 듣기를 진행합니다. 가정에서도 매일 30분가량 흘려듣기를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해당 학생은 매일 3시간씩 2년간 학습합니다. 영어 학습 진행과 관리는 부엉이 영어학교의 운영진이 맡습니다. 아울러 사이트 부엉이 영어학교의 도서관표 영어라는 별도 코너를 운영해 학부모가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영어학습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2년간의 시범 프로젝트가 종료하면 언박표 영어 공부 진행 로드맵으로는 22개월간의 집중 듣기 단계를 마치고 읽기 단계 2개월 차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이 무렵 아이의 영어 실력은 귀가 뚫려 직청직해가 되고 직독직해도 가능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후는 자기주도로 읽기 공부를 하며 원하는 학생에 한해 사이트 부엉이 영어학교에서 읽기 단계를 계속 관리합니다. 향후 시범 프로젝트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도서관에서 이 언박표 영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설 프로그램화하는 도서관표 초등영어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상은 부엉이 영어학교가 수년간 집중적으로 제안했고 현재도 제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안할 도서관표 초등영어학습 지원 사업 제안서의 대략적인 도입 부분입니다. 제안의 취지는 시중에서 사교육 없이 영어책과 영화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언박표 영어 공부법을 공적인 영역인 도서관에 적용한 도서관표 초등영어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첫째, 우리나라 초등아이들을 영어 박사로 만들고 둘째, 영어 과목부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셋째,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저출생 극복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이미 느끼시겠지만 언박표 영어 공부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대합니다. 1400여 권에 달하는 영어책을 조달하려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영어책 공급처 이상의 언박표 영어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엄마, 아빠들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되고 나아가 영어부터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로 도서관표 영어가 성공하면 2차로 학교 도서관과 방과 후학교 수업도 언박표 영어 공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초등 아이들이 듣기가 되면 3차로 중학교에서 영어 몰입교육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초등학교 영어 수업도 언박표 영어 공부 방식으로 바뀌겠죠? 이때는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 진짜 TE도 가능합니다. 꽉 막히고 답답한 우리 초중 등영어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영어책 1400여 권을 집중 듣기나 읽기로 공부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책 1400권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나 부산영어도서관 같은 주요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어책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각각 1.5%, 2.5%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를 보고 겨우 그 정도 책으로 영어를 잡는단 말이야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영어를 잡는다면 1400여 권은 그리 많은 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림책 단계를 예로 들어 확인해 볼게요. 6개월간 약 500권 정도 공부하는데요. 주말 빼고 매일 3.8권 정도 공부하는 셈입니다. 그림책 단계 초반은 본문 단어 수가 적으므로 본문 음원의 녹음 분량도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으로 집중 듣기를 해 30분을 채웁니다. 그림책 단계 후반에는 단어 수가 많아지므로 권수가 줍니다. 참고로 집중 듣기 마지막 단계인 본격적인 챕터북 단계 가면 매일 한 권씩 공부합니다. 영어책 권수에 너무 겁먹지 말라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미국 동년배 수준의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을 갖추고 말하기 및 쓰기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둘째, 사교육비 절감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셋째, 건전한 영어 교육 환경 조성과 공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합니다. 넷째, 국가적 총의의 과제인 출생률 회복을 위한 도서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다섯째, 명실상부한 지역 내 초등영어 교육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여섯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부수적으로 완벽한 영어 장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지핀 희망의 영어 불꽃이 들불처럼 헐헐 타올라 전국의 학교 도서관, 방과후 학교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국민 영어 공부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엉이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 부엉이는 초등 3학년 여름방학부터 사교육 없이 영어책과 영화를 활용하여 매일 3시간씩 3년간 3,900시간 공부했습니다. 초등 6학년 무렵에는 영어 방송을 거의 다 알아듣고 두꺼운 영어책을 읽을 정도로 놀라운 영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중1 때 본 토익 시험에서 880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빠표 영어로 성공적으로 코칭한 경험을 토대로 2010년부터 부엉이 영어학교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엄마, 아빠들에게 공부법을 알리고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그 공부법을 이루나한 책 부엉이 아빠의 엄마표 아빠표 영어 공부법 매뉴얼도 출간했습니다. 현재 귀촌을 준비 중에 있고 기왕 귀촌한다면 저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지역 초등 아이들을 영어 박사로 만드는 사업, 즉 도서관표 초등 영어 학습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안의 취지는 사교육 없이 영어책과 영화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엄빠표 영어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먼저 해당 지역 아이들을 영어 박사로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초등 아이들을 영어를 잘하도록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이런 국민영어 공부법이 된다는 의미겠죠.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영화와 영어책을 활용하여 듣기 중심으로 영어를 제대로 배운 아이들이 청년으로 자라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기본 장착하고 영어를 겸비해 세계 무대에 나서면 한류를 넘어 그 이상의 것도 해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으면 가슴이 막 설렙니다. 사업 제안 대상자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방과후 학교, 지자체 운영 평생학습기관, 각종 아동 관련 공공시설, 마을 단위회관, 개별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등도 규제만 준비되면 충분히 코칭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세부 제안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고 저와 함께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의 이면에는 정치, 사회, 경제의 양극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교육 분야도 아이들이 공부에 지쳐서 행복하지 않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않는 교육이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더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으로 지정학적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위해 제가 방문했던 지역 중 한 곳의 향후 초등 3학년 학생 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무렵 인구가 4만 명을 약간 상회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작년 말 대비 800명 넘게 감소해 4만 명이 깨졌습니다. 1992년 대비로는 46%가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도 42.6%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초등 3학년은 행안부 발표 2024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 중 8세 아동수로 추정하여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수치는 주민등록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정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올해 초등 3학년 학생 수는 183명입니다. 5년 뒤인 2029년에는 절반으로 줄어 92명에 불과합니다. 2032년에는 72명으로 60%가 사라집니다. 이건 1차 인구 충격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 결혼을 할 무렵에는 다시 2차 인구 충격이 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포함한 제안서를 만들어 도서관, 교육지원청, 군청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한 상황의 심각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폐교 문제도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로 합산된 통계 자료를 구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450개 폐교가 발생했습니다. 많을 때는 600개교 가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인구 규모로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한 해에 최대 300개 가까이 폐교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도서지역이 많아 학교 수가 많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훨씬 더 낮은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수준의 폐교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글로벌 공급망 조정의 본질은 다음 그래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미국 터미까지 바짝 따라잡은 형국입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급부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은 1885년 플라자합의 때 일본과 독일을 힘으로 찍어 눌렀듯이 중국도 망치로 때려 누르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도 함께 망치를 들고 대륙의 머리를 때리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 더는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은 10년 가까이 경제적으로 큰 부침을 겪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느끼시겠지만 지금 상황도 그때 이상으로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재반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복합 위기 국면은 하드웨어적이고 양적인 성장만으로는 타개하기가 힘들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과학, 문화, 산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소프트 파워를 길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교육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대한민국 모든 초등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일도 그런 교육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난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자는 말입니다. 엄마표, 아빠표 영어 공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공부법을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한 저의 제안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이 많곡입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